파생상품, 파생상품의 거래 방법 및 절차. 이번 시간에는 파생상품 시장의 상장 품목을 살펴보고 파생상품의 거래 절차, 위험성, 그리고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의 상장 품목. 파생상품 시장의 상장 품목은 모두 16품목입니다. 주식 관련 프로덕트로는 지수 선물, 지수 옵션, 주식 선물 옵션 부분에 5개 품목이 있으며 금리, 통화, 상품 프로덕트로는 채권, 금리 선물, 통화 선물 옵션, 상품 선물 부분에 11개 품목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유형별로는 선물 품목이 13개, 옵션 품목이 3개가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거래 절차. 투자자가 선물 옵션 거래를 시작하려면 먼저 선물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위탁계좌는 가까운 선물회사 또는 증권회사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 바로 개설됩니다. 이때 각 중개회사는 투자자에게 선물 거래에 따른 손실 위험을 알리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손실 위험을 알린 후에 투자자로부터 선물 거래 위험 고지서에 서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 상품별로 정해진 위탁 증거금을 납부하고 선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주문은 전화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고객이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파생상품의 위험성. 영화 갬블은 이완 맥그리거가 주연한 영화로 원제는 악덕 거래인이라는 뜻의 로그 트레이더입니다. 갑자기 선물 이야기를 하다가 영화 이야기를 하니 조금 의아해할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233년 전통의 베어링스 은행을 파산시킨 닉 릭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한 은행원을 꿈꾸었던 그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인도네시아의 채권에 투자를 하였는데, 인도네시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연 2000%라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 지점에 파견되어 지점 이익의 20%에 달하는 2천만 달러를 혼자 일구어내며 금융계의 제왕이란 칭호를 얻게 됐죠. 하지만 회사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투기 거래로 인해 손실액의 규모는 더욱 커져갔으며, 이에 따라 닉 리슨의 거래 방식도 더욱 투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닉 리슨은 일본의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니케이 225라는 주가지수 선물을 매입하지만 예기치 못한 1995년 1월 17일의 고베 대지진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14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혀 베어링스 은행을 도산시키고 말았습니다. 닉 리슨은 1995년 12월 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6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그는 옥중에서 9억 원의 판권료를 받고 자서전 로그 트레이더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상업은행의 대명사로 알려진 유구한 역사의 베어링 그룹이 단돈 1파운드에 ING에 팔리게 됩니다. 자, 이 영화를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영화는 무모한 투자를 감행하는 투자자들에게 파생상품 거래가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 파생상품 거래는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투자 원금에 비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변동할 때는
비교적 단기간에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위탁 증거금의 전부를 상실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그 손실이 원금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시세 변동에 의한 손실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에는 위탁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소정의 시한까지 위탁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개회사가 임의로 미결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거나 위탁 증거금으로 납부한 대용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의도한 대로 미결제 약정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크게 변동하거나 상대 주문이 적을 때에는 유동성이 부족하여 처분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발생하는 등 시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는 가격 제한폭, 위탁 증거금률, 추가 증거금의 징수 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생 상품 거래는 단기간에 많은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 거래 설명서뿐만 아니라 거래의 위험이나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한 후 자금력, 투자 목적 및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은 주식 관련 상품 5개, 금리 채권 관련 상품 3개, 통화 관련 상품 5개, 일반 상품 관련 3개로 총 16개 품목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선물 상품이 13개, 옵션 상품이 3개 있습니다. 선물 옵션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위탁 계좌를 개설하고 위험 고지서를 숙지한 후 서명하여야 하고 거래할 품목을 정한 후 상품별로 정해진 위탁 증거금을 납부한 후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합니다. 파생 상품은 본질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 상품 거래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한 후 본인의 자금력, 투자 목적,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